드릴게요. 자, 일단 시바면은 요목적으로 합니다. 다른 움직임 속에서 동일한 원리 찾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다른 동작들 여러 가지 하지만 이 가운데서 하나의 원리를 뽑아내는 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제가 어떤 관점을 다른 부분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제 말이 무조건 맞는 게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이렇게 나의 생각을 확장시키는 게 목적이지, 제게 맞으니까 내 거 따라하세요. 내 거대로 안 하면 다 틀린 사람입니다. 이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리고 필라테스를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을 필요 없습니다. 필라테스로 생각하는 게 이제 목적입니다, 시바면은. 자, 시저 동작이죠. 자, 일단 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막 바쁘게 하다 보니까 매주 진행을 못해서 오늘은 꼭 하고 말겠다 해서 오늘 찍은 거고요. 시저 이렇게 한다 맞죠? 자, 싱글레그 스트레치에서는 이 다리를 이렇게 펴지 않고 이렇게 굽히잖아요. 굽혀서 이걸 교차 반복을 하고 여기서 이제 다리를 폈기 때문에 강도가 이제 증가가 돼요. 그러니까 몸에서 멀어졌기 때문에도 증가가 됐고 다리 햄스트링이 더 많이 가동이 향상돼야 되기 때문에 복잡해진 거죠. 동작을 더 추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또 증가가 되는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동작을 하는 동작이다. 얘는 주의할 게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 햄스트링의 가동 범위가 충분하지 못하면 이 가위질하는 이 동작도 안 될 거고, 상체에 충분한 가동이 나오지 않아도 목에 힘을 쓰거나 팔에 힘을 쓸 거예요. 다리의 가동이 충분하지 않아도 팔로 막 당긴다고 막 이 팔힘 다 쓰잖아요. 그렇게 되면 표면의 근육이 과하게 활성화되고 심부의 어떤 힘들을 이용할 수 없게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몸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상태가 되겠죠. 어쨌든 이런 걸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강도 조절의 세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죠. 강도 조절 1, 2, 3 이렇게 이해하자 말씀드렸고, 첫 번째가 자 어떻게 강도가 증가되느냐. 내 몸에 가까이 있을 때는 강도가 쉬었다가 내 몸에서 멀어지면 강도가 높아진다. 두 번째, 하나를 하다가 두 개를 하면 높아진다. 세 번째, 단순한 거에서 복잡한 걸로 가면 높아진다. 이래서 제가 일부러 강도 조절 1, 2, 3 이렇게 이름을 일부러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팔도 이렇게 내 몸에 가까이 있다가 이마로 가고, 이게 또 머리 뒤로 가면 더 몸에서 더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팔을 옆으로 불어도 멀어지고 높아지면 멀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강도 조절을 하는 거다. 다리도 몸에 가까이 있다가 한 다리 폈다가 점점 몸에 멀어졌다가 더 멀어졌죠. 얘는 두 다리 폈다가 몸에서 멀어지고 더 멀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다리에서 멀어지기도 하고 두 다리에서 멀어지기도 하고 복잡해지기도 하니까 강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해서 상체, 하체를 레벨 조절하는 거를 이해하시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온다 그랬어요. 이것만 해도 이게 5가지고 밑에가 7가지니까 35가지의 레벨 조절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시저 동작을 보면 싱글레그 스트레치에 비해서 일단은 무릎을 폈기 때문에 몸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강도 조절 1에 해당됩니다. 이 원리에 의해서 싱글레그 스트레치보다는 더 어려워진 거고요. 그리고 무릎을 폈기 때문에 더 많은 가동 범위를 해야 되고 원래 동작보다 추가가 됐기 때문에 복잡해졌잖아요. 그래서 1번, 3번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저 동작이 싱글레그 스트레치보다는 어려운 동작에 속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동작이 되면 이제 이 동작으로 넘어오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자, 보시면 저희가 지금 계속 상체 움직임 만들고 하체 움직임 만들고 이런 움직임들은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이게 언제 했습니까? 이거 상체는 체스트 리프트 편에서 했고, 뭐 롤업 이런 동작에서도 많이 설명드렸고, 다리는 싱글레그 서클 동작을 할 때 싱글레그 서클 다리를 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다리를 들어 올릴 때 어떤 가동성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싱글 레그 서클 편을 좀 참조하시면 이해하기가 좋고, 보십시오. 이것도 이제 금방 찍은 겁니다. 이거를 뭐 이렇게 싱글 레그 서클 편에서는 제가 일부러 조작을 했거든요. 일부러 조작했다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시켜보면 가동성이 증가될 거니까 고객님들 시켜보세요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건 제가 직접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그냥 실제로 증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 이 가운데 선에 실제로 제 왼쪽 다리가 제가 다친 적이 있어서 가동 범위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시저 동작을 또 했죠. 같은 옷이 담았죠. 시저 동작을 하고 나니까 뭐 잠깐 했습니다. 뭐 한 동작 5번 했나? 하고 나서 가동성이 이렇게 좋아졌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렇다 그랬어요? 이거는 가동성이 향상된 게 아니라 원래의 가동 범위를 회복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상태에서는 계속 앉아서 이제 컴퓨터 하다가 내려가서 했단 말이에요. 막 몸이 기능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거야. 코어에 대한 인지나 이런 게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잠깐 이 운동을 하면서 호흡하고 몸에 집중을 좀 했겠죠.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다시 몸이 연결이 되어서 관절들의 원래 가동 범위를 찾기 때문에 이렇게 회복이 된다는 거지. 조작 아닙니다, 이거. 내일 회원님들한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시저를 한다고 해서 이 동작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제가 싱글레그 서클 편에서는 이거를 그냥 복부 운동, 이렇게 손으로 하는 이런 복부 운동으로만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렇게만 해도 배만 조금만 써도 가동성이 향상되게 돼 있다. 몸이 원래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걸 이제 말씀드렸고, 근데 어차피 시저 동작 같은 경우에는 햄스트링을 신장시키는 어떤 동작과도 연결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동작을 직접 해보니까 바로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향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동작을 하고 나면 실제 내 몸이 회복이 되는 어떤 과정이 증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몸이 좋아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평가 없이 동작을 하면 이게 배가 아프구나, 그러니까 복부 운동했다로 이제 끝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걸로 좋아진 건지 뭐 첫 번째 운동이 좋아진 건지 뒤에 것 때문에 좋아진 건지 구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항상 동작 하나하나 만들어갈 때 이런 평가들을 해주면 이 동작이 이 사람한테 어디에 어떻게 좋았는지 눈으로 이제 바로 피드백도 가능하고요. 나에 대한 어떤 데이터도 쌓이고, 그래서 이렇게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왜 코어 인지를 하니까 갑자기 가동성이 향상이 됐느냐? 우리 근막 얘기할 때 텐세그라티라고 하거든요. 통합 긴장 체계라고 합니다. 이거를 제가 이전에는 근막 얘기 계속 한 번씩 하다가 이 텐세그라티 얘기를 집중적으로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몸이 그냥 이 텐세그라티 구조로 되어 있다고 설명을 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나무 짝대기가 다 연결되어 있고 이거 사이사이에 막 그 탄성이 있는 고무줄 같은 걸 다 연결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당기면 이쪽도 당겨져요. 그러니까 이쪽을 당기면 몸 전체가 당겨져. 이걸 당겨도 몸 전체가 당겨져요. 우리가 함께 손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함께 손잡고 있으면 누가 당기면 다 같이 딸려가는 그런 거죠. 그걸 텐세그라티 구조라고 해요. 우리 몸이 그런 원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을 시키는 게 목적인 거죠. 여기서 연결을 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링크를 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보통은 척추, 신장, 호흡, 몸 연결 이런 식의 준비 단계를 거치면서 동작을 이제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결됐다라는 걸 이제 느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추상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런 걸 어떻게 느끼냐면 그냥 다리 들거나 팔 들거나 할 때 복부에 대한 어떤 긴장이 있죠. 그리고 다리를 들 때나 이럴 때 불안했는데 준비를 좀 하고 나니까 불안한 느낌이 없어. 그러면 연결이 된 거예요. 안정성이 확보가 됐다는 거지. 그걸 내가 몸으로 먼저 느끼고 나서 동작을 수행을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연결됐다라는 걸 못 느끼면 내 몸이 뭔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인지 못한 상태에서 동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동작들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단계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토템, 레그 슬라이드 뭐 이런 거 엄청 제가 중요하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런 거 단계 하나하나씩 나가야 된다고 설명드렸었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일단 뒤에 다 하고 또 질문해 주세요. 자, 로리프트입니다.
2배속 한 거예요. 로우 리프트도 이제는 보세요. 팔도 올라갔고 다리도 멀어졌어요. 이거는 뭐예요? 시저보다도 아까는 시저는 한 다리가 있는데 얘는 두 다리를 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두 다리를 했기 때문에 아까 올라가면 뭡니까? 강도 조절 뭐였어요? 강도 조절 2죠. 2. 한쪽에서 양쪽으로 동시에 했기 때문에 강도 조절 2에 해당하는 동작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강도가 올라갔다고. 그리고 팔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시저는 팔이 앞에 있잖아요. 얘는 지금 머리 뒤쪽에 가 있죠. 시저는 팔이 앞에 가 있는데 얘는 뒤에 가 있다고.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팔에 보시면 얘는 앞에 있으면 쉽다 그랬죠. 몸 가까이 있으니까. 근데 팔이 뒤로 가면 레벨이 올라간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보다 로우 리프트가 조절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거는 왜냐면 시저 하셨기 때문에 이제 로우 리프트로 넘어갑니다 라는 게 아니라 이 동작이 되면 로우 리프트로 넘어가는 그 사이사이의 동작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어떻게 하면 로우 리프트로 서서히 넘어갈지를 알고 계시면 된다고. 그러면 자, 처음부터 바로 손을 깍지를 끼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냥 손을 가슴에 대고 해도 돼. 아니면 그냥 뭔가를 지지해 놓고 해도 되고, 그리고 아니면 머리를 내려놓고 해도 되고. 맞죠? 왜냐면 팔다리 동시에 강도가 커지면 레벨이 갑자기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서히 올리려면 다리 증가시키고 상체 증가시키고 함께 증가시키고 이런 식으로 조절하시면 된다고. 로우 리프트는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했는 동작은 조금 제가 좀 중립을 좀 못 지킨 것 같은데, 이게 다리를 들어 올리면서 복직근을 과하게 수축시키는 어떤 형태보다는 복직근이 과하게 수축하지 않는 형태, 그러니까 허리가 유지가 되는 각도가 되려면 다리가 여기까지가 아니라 한 이 정도에서 멈췄어야 됐거든요. 거기서 반복을 하시는 게 척추를 안정화시키는데 조금 더 효과적인 동작이에요. 과하게 반복을 하게 되면 대퇴직근이랑 복직근이랑 같이 수축을 하면서 파워를 내는 어떤 힘을 너무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척추 안정화시키는데 조금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되는 경우에는 괜찮고. 자, 그리고 팔에 이제 깍지를 끼잖아요. 깍지를 낄 때는 이렇게 깍지 끼잖아요.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낫습니다. 이거보다. 왜 그럴까? 해보면 일단 어떻냐면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깍지 껴서 머리를 받치면 팔 잡아당기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윗몸 일으키기 뭐 2분의 140개 뭐 이런 거 하면 이렇게 해서 반동을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잡아당기려고. 개수만 채우면 되니까. 근데 이거는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많은 양보다 질을 높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머리를 잡아당기기가 힘들어져요. 그만큼 머리 받치는 거에 집중하고 알아서 나머지 힘은 복부로서 컨트롤 알아서 해라 이 말이죠. 팔 힘 쓰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날개뼈가 뒤로 가 있는 게 아니라 팔꿈치 방향으로 이렇게 뻗어지는 거죠. 이렇게. 자, 왜 이렇게 하냐면 여기 보면 날개뼈가 자, 판상근 근육이랑 이 능형근이거든요. 능형근이랑 앞쪽이 뭡니까? 정거근으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날개뼈 사이에 근육들이 이렇게 안쪽으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근막 쪽으로. 그럼 여기 뒤에 이게 횡단면에서 본 건데 능형근, 정거근 이렇게 날개뼈가 요 위에 있고 요 사이에서 이제 근육이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날개뼈가 뒤로 빠져 있으면 정거근이 사용이 잘 안 되는 상태가 돼요. 근데 정거근이 사용이 왜 돼야 되느냐? 뭐 스캐풀라 윙이 있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정거근 사용이 안 되면은 정거근이 또 어디로 연결되냐면 앞에 외복사근이랑 연결되거든요. 이렇게 복사근으로 이렇게 앞으로 지나가요. 그러니까 복부를 안정화시키는 다시 척추를 안정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근육에 해당되죠. 외복사근이. 걔들이 정상적 활동을 하려면 스캡의 정상적인 전인 동작이 일어나야 외복사근도 제대로 된 활성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걸 할 때 날개뼈가 뒤로 빠져 있으면 외복사근 인지가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복직근의 개입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손이다, 손. 손이죠. 근막 라인의 상지선입니다. 자, 깍지를 끼면 이 보세요. 지금 이게 이거거든요. 손바닥에 이 근육들이 굴곡근들이 전환 안쪽을 통해서 이 어디로 갑니까? 대흉근으로 연결되죠. 이 부분으로. 이거랑 연결된다고요. 그래서 깍지를 끼면은 이 라인들이 엄청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이게 표면이거든요. 표면 전방 상지선이에요. 근데 심부의 상지선도 있죠. 그래서 이게 A, 이게 B면 A가 사용이 좀 덜 돼야 돼. 그러니까 덜 되는 게 아니라 안 돼도 돼. B가 사용이 돼도 충분히 관절을 고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A가 너무 과하게 쓰이면 손가락 끝에서부터 힘을 너무 과하게 써버리면 흉근을 수축하고 이 흉근은 이 복부 라인이랑 또 연결됩니다. 대각선으로. 그렇게 되면 표면의 근육이 또 과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깍지도 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손가락의 힘을 못 쓰게끔 하는 겁니다. 다시 강도 조절이 다리를 두 개를 했기 때문에 올라갔고 팔 뒤로 했기 때문에 이전 동작이 시저 동작보다 올라갔다. 그리고 자, 날개뼈를 이렇게 체스트 리프트 같은 동작을 할 때도 이렇게 머리를 받치는 동작이 다 있잖아요. 이런 동작을 할 때 항상 날개뼈의 위치가 중요한데 날개뼈가 뒤로 가 있으면 근막의 어떤 원리상 정거근을 활성을 시킬 수 없고 정거근이랑 연결되어 있는 외복사근을 인지를 할 수 없고 그러면 척추를 안정화시키는 데 있어서 취약하게 된다. 취약하기 때문에 표면에 있는 복직근의 개입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여기서 스캡이 고정이 제대로 안 되면 이 동작을 할 때 표면의 근육의 활성만 커진다. 자, 그렇게 되면 운동을 하러 온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 땀나서 기분 좋다라고 얘기하겠죠. 몸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은. 근데 몸이 불편한 사람은 목 아파 죽겠다 하거나 허리 아프다 하거나 어디가 관절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고정이 안 되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 그룹 수업에서 뭐 이런 걸 세세하게 이게 잡아낼 수가 좀 힘들겠지만은 힘들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냥 뭐 날개뼈를 뭐든 아니든 표면 근육 많이 쓰면은 막 땀도 나고 힘들잖아요. 그게 운동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힘을 썼느냐 이거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동작은 거의 안 시켜요. 제가 이제 동작 매번 설명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저 이거 맨날 시키거든요. 맨날 이 말 하잖아요. 제가 거의 매일매일 시키는 운동입니다. 맨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동작은 잘 안 시킵니다. 왜냐하면 부하가 생각보다 굉장히 큰 동작이고 컨트롤할 수 있는 회원들이 잘 없더라고요. 우리 센터에서는. 그래서 이렇게요. 밸런스를 이용합니다. 밸런스를 지금 여기 SI 조인트랑 허리 쪽에 이렇게 깔았고요. 큰 거랑 작은 거 이렇게 깔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골반이 조금 올라가잖아요. 골반이 올라간다는 소리는 이 립 레벨이랑 펠빅 레벨이랑 늘릴 수 있는 각도를 만들어 준다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내가 립이 약간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카이포가 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받쳐 놓으면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돼 있던 게 이렇게 정렬이 맞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흡하기가 훨씬 편안해져요. 팔을 이렇게 올린 거는 일부러 강도를 좀 올리려고 한 것도 있고 팔로 고정하려고 한 목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나머지 흉근이나 이런 것들 좀 늘리려는 목적도 있고요. 흉근하고 이런 거 다 늘려놓고 얘들을 머리를 틀어 수축시킨 게 아니라 그냥 쭉 엘롱게이션 시키 늘려진 상태죠. 여기에서 이제 호흡을 하면서 가동을 시키면은 이 동작에 비해서 훨씬 더 심부 근육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이 라인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얘들은 척추 주변에 다 안쪽에 다 붙어 있는 애들이잖아요. 맞죠? 호흡하는 근육하고 횡격막하고 요근하고 이런 것들 있죠. 척추 안쪽이 세세하게 붙어 있는 근육들 있죠.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 게 척추 안정화의 핵심적인 역할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움직임보다 호흡 체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척추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이 부분 때문에. 신부 전망선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신부 근육들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연결이. 근데
얘들은 망가져도 문제가 생겨도 티가 안 나요. 왜 티가 안 나냐면 얘 빼도 표면에 근육이 너무 많잖아요. 걔들로 충분히 버틸 수 있거든요. 언제까지 버팁니까? 언제 평생 못 버텨요. 근데 얼마 안 가서 결국에 지쳐서 문제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운동을 하러 오면 테스트를 해보면 움직임이 좋지 않고, 좋지 않은 원인이 뭐예요? 뼈 주변에 잡고 있는 근육에 대한 인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심부의 근육에 대한 인지를 높이는 운동을 하는 거고, 그 운동을 하는데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게 필라테스이기 때문에 필라테스가 재활 운동에 좋다라는 소리로 연결된 거예요. 그런데 필라테스에서 헬스장처럼 근육 운동을 타겟팅하면서 복직근 강화 운동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렇게 필라테스를 찾아온 어떤 이유가 사라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누군가는 난 필라테스 와서 건강해졌는데 나는 필라테스 가니까 더 아파졌는데,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야. 필라테스를 한다고 하지만 그냥 다르게 시킬 수 있는 거니까,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해됩니까? 복부 시리즈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복부 시리즈는 이 표면에 있는 여기 없는 이 복직근 근육 있잖아요. 예, 왕자. 얘를 강화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대부분 이게 약한 게 아니라 과활성화되어 있는 게 문제가 되고, 얘를 억제시키고 얘가 좀 사용이 좀 덜 돼지는 상태가 돼야 대신에 다른 애들이 쓸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조성되거든요. 그러려고 포지션을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왜 이런 자세를 왜 하겠어요, 굳이? 흉근도 늘리고 복부를 복직근 수축시키는 사세도 늘리는 자세를 만들어 놨잖아요.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표면의 근육 수축을 막으려고. 그렇게 해서 척추에 부하를 주면 척추가 꺾이거나 버텨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꺾이면은 아플 거고 버텨내면은 얘들이 사용되기 시작한다는 소리고. 그때 이렇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선생님들? 이거를 제가 다음 주는 크리스 크로스 해야 되거든요. 맨 또 200락이죠. 그래서 싱글 레그, 더블 레그, 시저, 로우 리프트, 크리스 크로스 복부 시리즈잖아요. 연결 다 시켜서 설명을 드릴게요. 크리스 크로스도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것까지 연결 다 시켜서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됨을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제가 이 강도 조절이라고 했는 건 이건 뭐 책에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임의로 이해시켜 주려고 이렇게 범주화 시킨 거고요. 일부러 이 용어를 쓰는 거고. 그래서 이 맥락으로 이해하면은 복부 시리즈에서 나오는 이 모든 동작은 동작의 이름을 사실 몰라도 된다 이거지. 어디서 이런 운동 막 시키거든요. 이런 거 이런 거 막 시키거든요. 내가 옛날에 그 막 재활센터에서 운동하고 이럴 때 아파서 교통사고 나고 이래서 막 이런 걸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필라테스를 했느냐? 필라테스를 몰라요,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이 시키는 운동이 굉장히 그 필라테스의 단계 조절과 유사해요. 하지만 필라테스를 모르지. 근데 필라테스를 알면 뭐 더 잘 시킨다 이러는 게 아니라, 필라테스는 그 동작 중에 그냥 이름이 필라테스 중에 싱글레그 스트레치로 정해져 있는 것 뿐이고,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척추 안정화 시키는데 단계별로 어떻게 접근할지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킨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강조하는 거는 전자에 해당하지 말자, 후자에 해당하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필라테스를 믿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필라테스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의 목적은 필라테스를 이해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필라테스를 통해서 내 생각의 확장을 하는 게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죠? 항상 내가 그런 생각이 확장이 되었느냐, 이 동작을 통해서 나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요. 동작을 어떻게 시키는지 따라 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